그래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되게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쵸? 왜 그러냐면, 감정 조절 잘 떼세요. 화 많이 안 나세요. 막 이렇게 얘기하면, 저 감정 조절 되게 안 돼요. 직장인들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를 다 해요. 근데 그냥 화가 났을 때만 감정 조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화, 두려움,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못해요. 다 조절을 못해요.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.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과 불안은 뭐냐면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활용을 하면 이것들이 내 삶의 동력이 되지만 이 감정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다 독이 돼요. 감정노동도요. 제가 감정노동 강의 의뢰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.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요. 되게 힘든 거예요. 되게 위로받고 싶고 힘들고 좀 누군가가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사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이 사회적인 현상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이 모바일 때문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를 겪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. 그리고 이 심리 쪽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고 산업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좀 해요. 근데 사실 더디긴 합니다. 왜냐면 외국처럼 이런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방센터에 방문을 해도 괜찮다면 그렇다면 너도 나도 다 갈 거예요. 근데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. 왜냐면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. 그래서 정신과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왜냐면 심리적인 저도 불안장애를 겪어봤고 저도 우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게 저처럼 밝고 막 이렇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. 애기 낳고 사는 우울증 오죠. 와요. 한 명씩 다 와요. 근데 우울증 때문에 그 정신과 가신 분들이 안 계세요. 가면요 약 먹으면 끝납니다. 진짜 편해요. 왜냐면 바로 호르몬을 조절해주기 때문에. 근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. 왜 안 갈까요? 나중에 정신과 갔다는 그 병력이 문제될까봐. 그래서 정신 쪽으로는 좀 많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냐면 제가 예전에 루이비통 코리아 본사에서 루이비통 직원들 감정노동 쪽 강의를 하는데요. 거기서 얘기를 해주신 손님, 고객분이 한 분이 계세요. 그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백화점 문이 딱 열잖아요. 그럼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문이 열리잖아요. 그러면 문이 딱 열린과 동시에 백화점에 들어온대요. 딱 들어와가지고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각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쇼핑을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돈을 쓰는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. 다 들어가서 특히 명품 매장 같은 경우는 한 번 판매를 하면 그 금액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한 명이 와서 이거 어때요? 라고 물어보면요. 한 명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들어주거든요. 근데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각 고가 매장 막 들어가가지고 이 가방 어때요? 괜찮아요? 이 가방은 뭐예요? 막 이렇게 막 가방으로 처음에 접근을 한대요. 그리고 나서 요건 이렇게 막 한 명이 딱 붙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어제 저녁 때요. 저희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쇼핑을 하려고 왔는데요.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2시간을 한답니다. 그리고 가방 살까요? 안 살까요? 안 살 가능성이 높고 사더라도 어떻게 한다? 환불한다. 근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진짜 가방이에요? 아니에요.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1층 매장을 다 돌고 여기서 한마디 하고 다 들어주다 보면 이제 2시간 지나면 이제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멤버 체인지가 되면서 뭐 바쁘고 막 하면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. 그럼 딴 매장을 갑니다. 똑같이 하는 거예요. 자기 하소연하려고. 그래서 지하부터 8층까지 각 매장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종료될 때, 클로징 될 때, 빠빠빠빠빠 또 소리가 나잖아요. 그러면, 뭔가 사야 될 게 있는데, 못 산 것처럼 막 가시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. 정상입니까? 환자죠? 환자 맞아요. 우리 지금 시대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. 지금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웃고 계시지만 여기에 상처 안 받은 사람 또 어디 있으며 트라우마 한 번 안 겪은 사람 어디 있으며 우울증 한 번 안 겪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? 다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고 그거를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
친한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상처를 노출하기도 합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잖아요. 제가 석사학위가 심리치료다 보니까 심리학 심리치료가 있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한테는 좀 더 쉽게 오픈을 해요. 테라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심리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되게 더 쉽게 노출해요.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앉아서 듣는 요령하고요. 친구가 앉아서 듣는 요령이 달라요. 친구는요. 어떻게 하고 들을까요? 야, 너 진짜 기분 나빴겠다. 너 뭐 했겠다. 막 이렇게 해서 맞장구는 잘 쳐주되 그 얘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거나 그거를 치료의 관점에서 케어를 해주려고 듣지 않아요. 그냥 너가 힘들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어서 대화를 하려고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케어해 주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아예 아니에요.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. 친구를 만나서 내가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요.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가 풀릴까요? 안 풀릴까요? 안 풀려요. 그 친구도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르죠. 그나마 말 잘 들어주는 친구는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. 돈 받고 하는 게 아닌데 매번 어떻게 다 계속 그렇게 잘 들어줘요. 안 된단 말이에요. 저도 제 친구 있어요. 처음에는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랑 이렇게 있으면서도요. 제가 그 친구의 과거, 그러니까 저같이 심리학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요.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느끼는 건 아니에요.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문제를 겪었구나. 어떤 상처가 있구나.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겠구나. 부모님은 이혼을 했겠구나.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딱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. 그런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. 말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주로 이런 말을 해요.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 친구가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했냐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.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.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족쇄 같은 가정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. 추정이 어떻게 가는 되세요? 추정이 되시죠? 이 말 한마디로도 우리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추정이 가능해요. 다만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치료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요령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지식으로 체계화를 시킨 것뿐이지 그것들을 누구나 느낀단 말이에요. 그쵸? 근데 우리가 심리 쪽을 좀 해서 테라피 쪽을 한다라고 하고 치유 쪽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더 쉽게 마음을 열어요. 이 사람 전문가구나 라고 느끼면 그러면 아주 쉽게 문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.